안녕하십니까. 아유,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이고, 예, 아유, 퇴근길이 굉장히 막히네요. 예, 영상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좀 굉장히 이제 러프하게 올렸었고, 그때 이제 퇴근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지만 원래 대전 사람이라서 대전에 급하게 가다가 영상을 찍어서 퀄리티도 좀 많이 안 좋았고,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100% 전달드리지도 못했거니와, 사실은 저도 되게 많이 당황했었고, 유증을 8천억을 그렇게 그냥 때려박을 줄은 몰랐어가지고 저도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였는데, 이제 이틀 동안에 정리도 많이 됐고, 그리고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쯤에 좀 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고요. 지난주 금요일 날의 그 영상은 유난히 평소보다 더 악플이 엄청 많았습니다. 악플의 대부분들이 아마 두산인프라코 주주셨다가 실망 매물로 던지셨던 분들이셨거나, 뭐 던지진 않더라도 좀 많이 화가 나신 분들로 추정이 되고, 그 분노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는데, 저한테 푸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티는 안 내지만은 일일이 대응해 드릴 수가 없어서, 유튜브의 기능 중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. 그 좀 보기 싫은 댓글을 제가 숨겨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 당사자분들은 본인 댓글이 숨겨져 있는지 모를 건데, 예,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알겠네요. 일일이 대꾸하기도 싫어가지고 무슨 찬티짓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이게 무슨 진짜 애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 수익, 아이고, 야, 무섭다. 수익 거두면은 자기 그 어떤 투자 역량이고, 수익 못 거두면은 회사 잘못이고 제 잘못이고, 막 아우 나 진짜 가짠치도 안 와가지고 대꾸도 하기 싫어서 다 숨긴 모드 했으니까, 혹시라도 그 악플 달려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당신들이 써봤자 저 보지도 않으니까 비추나 달고 꺼지시면 됩니다. 이제 영상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, 정말로 많이 서운하셨던 분들도 손해 많이 보시고 나가신 것 같고, 이제 남은 분들은 뭐 유상 증자를 받고 끝까지 가려는 분들이 있을 거고, 또 이제 여기서 엑시트 포인트를 찾으려고 이제 이것저것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엑시트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바꿨습니다. 원래는 이 회사를 조금 같이 길게 좀 오래 보고 싶었는데, 일단 결론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제가 좀 여유 자금이 있었을 때, 제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36,000주 있어가지고 유상증자 배정 주식 수가 40,000주 정도 되거든요. 66,950원 기준으로 하면 약 3억 정도 좀 안 되게 필요한데, 지금 제 상황에서는 3억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죽었다 깨나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, 제가 비중이 좀 여기에 그렇게 뭐 50% 정도 됐으면은 다른 거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유증 한번 끝까지 해서 가보고 싶은데,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미 너무 100% 비중을 넣은 상태라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100%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,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엑시트를 하려고 합니다. 다만 그게 지금은 아니죠. 절대 손해보면서 나가진 않을 거고,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악플 달려고 보시는 분 말고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하신 분들 중에서,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 비중이 엄청 크지 않으시고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력이 있으시면은, 저는 유상증자 받아서 끝까지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주가 흘러가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, 일단은 권리락 전까지 계속 보유해서 신주인수권 받을 거고, 그 신주인수권 전액 매도하고 이제 본주를 같이 매도를 하던, 아니면 본주를 절반만 매도하던, 여튼 뭐 100% 다 빠지진 않더라도 엑시트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느 정도 이익 손해를 볼지를 좀 이것저것 엑셀로 짜봤는데,
여기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가격이랑 그 엑시 당시에 주가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렵지만은,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이제 5일 동안 거래가 되는데,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어찌됐건 신주인수권을 내가 샀을 때 그 가격이 내가 앞으로 이제 신주인수권 받게 될 주가보다 낮다고 생각했을 때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으로 그 신주인수권을 팔게 되는 그 5일간의 시점 동안의 주가를 예측해서 그 주가에서 그 6,950원을 뺀 가격을 신주인수권 가격으로 좀 잠정으로 했고, 지금 정차했으니까 요거 혹시 요거 보이실라나? 잘 안 보이시죠?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이랑 매입 단가가, 저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빨리 트래킹한 사람이라서 매입 단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저는 한 주당 거의 8,996원, 9,000원 정도가 되고, 지금 현재 주가가 만원 조금 넘으니까 사실 지금도 손해는 아니거든요. 지금도 손해는 아닌데, 여튼 제가 이제 나름대로 탈출 전략을 위해서 좀 주가를 예측을 해봤고, 주가는 제가 이제 엑시트하는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9,500원일 때, 그리고 1,500원일 때, 그리고 11,500원일 때, 12,500원일 때 이제 약간 희망회로 섞어서 이렇게 해봤는데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, 제가 이제 평단이 9,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수익을 많이 거뒀을 때가 거의 2배 정도 찍었던 6억이 좀 넘어서, 그러니까 제가 3억 정도를 투자했었고 평가이익이 6억 정도 됐었는데, 그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간으로 해서 저는 엑시트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, 뭐 이러다 언제 또 포지션을 바꿀지 몰라요. 계속 가져갈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, 좀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비중 100%로 가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어서, 아무래도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액 뺐다가 그 유상증자가 이제 끝나서 그 주식이 다시 이제 전량 상장이 돼가지고 주식수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때 다시 들어오던가 하는 방법을 좀 택할 것 같고, 사실은 원래 이런 테크니컬한 어떤 사고팔고 매매 기술을 쓰기는 정말 싫었는데, 아무래도 이거 말고는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할 거고,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것은, 제가 영향력이 절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제가 실제로 팔지 안 팔지, 팔더라도 언제 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거라는 좀 아웃라인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, 혹시라도 저랑 같이 두산인프라코에 막 끝까지, 막 지구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. 네. 아무래도 100% 비중은 조금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보유량이 제가 있으면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주가 희석이 많이 되니까.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, 왜냐면 저는 이미 제가 30대 중반에 회사원이 가질 수 있는 그 유동자산의 거의 최정점을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, 그렇다고 무리해서 제가 좀 레버리지를 좀 강하게 당겨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. 할 수도 없고.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짰고, 여러분들도 좀 예측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시는 겁니다.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되고, 제가 아까 이제 이제 엑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거 이제 평단가랑 보유주수로 해봤고, 그 이제 보통 이제 평단이 여러 가지인데,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을 이제 인적분할때 쪼개지면서 그 두산중공업 매입가를 0원으로 하고 두산인프라코의 뭐
매입가 막 3만원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평당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 제외하고 재상장 이후에 거의 고점으로 19,000원 찍었지만 실제로 19,000원 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거의 17,000원 정도가 평당가로 생각했을 때 좀 많으신 평당가 기준으로 많이 물려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산한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이건 예상치긴 하지만은 주가가 9,500원이었을 때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25%, 주가가 1,500원일 때 예측을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14%, 11,500원일 때는 수익률 거의 제로에 준하는.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인적 분할 이제 공시가 뜨고 나서 인적 분할 공시가 뜬 건 이제 장 이후에 떴으니까 그날 종가가 14,650원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떴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종가가 11,900원, 그러니까 18% 정도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인적 분할 공시가 뜨고 나서 주말에 포지션을 결심하셔서 저처럼 존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파셨던 분들은 아마 11,900원에 팔진 않으셨을 거예요. 그것보다 좀 더 비싼 가격. 왜냐면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 초반에는 뭐 거의 말아 올릴지도 모를 정도로 막 5에서 7% 정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쫙 떨어져가지고 20%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 파신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손해를 좀 최소화하셨을 거고 저번 주 금요일날 파신 분 그 시간 외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에 거의 막 9,000원 만원 초반대 파신 분들은 그 마음, 그 짜증과 슬픔과 열받음의 마음에 던지는 그것까진 제가 이해하지만은 그렇게 슬기로운 대처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일단은 유상증자 공시가 최악의 악재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내 돈을 킵하면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어야 되고 그게 분노에 가득 찬 종토방의 사람들의 그런 말들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개 지랄을 하고 죄송합니다. 아무리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울분을 표하더라도 내 돈에 대해서는 항상 냉정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좀 냉정하시라는 거예요. 이미 벌어진 유상증자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지주 욕을 해서 뭐합니까? 두산인프라코어 욕을 해서 뭐합니까? 그럼 뭐가 나아지나요? 달라지나요? 뭐 종토방에 보니까 뭐 적대적 M&A 막 그런 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런 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. 그런 거 말고 진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인적분할 공시 이후에는 쭉 그냥 분노만 있었어요. 임시주총 부결시키기 위한 분노. 근데 분노는 아무것도 대신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. 열이야 받죠. 저도 열받죠. 안 열받는 사람이 어딨어요. 저는 네,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찬찬히 보다 보면은 해법이 있어요. 해법이라기보다는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니면은 내 좀 그 이득이 좀 깎였던 부분 어느 정도 보존한 상태에서 나갈 수 있고 인적분할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회사는 어떻게든 8천억을 마련해야 되고 그 8천억을 위해서는 우리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 그리고 회사에 있는 우리 사주를 사줘야 되는 그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유상증자인 6,950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가격이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려면은 주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현대가 주가 관리 안 할 거다, 두산이 주가 관리 안 할 거다, 뭐 8,000원, 7,000원 떨어질 거다. 이런 개 쌉소리들을 듣고 계실 거냐고요.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. 제가 지금 좀 많이 흥분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였었고.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징징거리고 막 울고불고 막 욕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계속 차분하게 봤어요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나가시라는 거, 뭐 신주인주권 팔고 본주 팔고
뭐 그런 손익분기점 따지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인적 분할 받고 끝까지 가시던 뭐 하시던 간에 이제 그만 분노하시고 차분히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좀 고민해 보세요. 그러면은 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. 영상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거나, 뭐 아까 제가 엑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 드리겠지만은, 좀 선 넘은 것들은 제가 그냥 좋아요랑 따봉만 누르고 따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. 좀 냉정해지자고요. 냉정해지고,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노이즈입니다.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이시라면은, 그리고 그 주식을 산 돈이 내 돈이면은 공부하세요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